투어닷컴 세계의 비자 이슬기입니다. 세계정거장 투어닷컴은 해외 이주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분들께 비자와 이민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자 이민 컨설턴트인 박종민 실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오늘 소개해 주실 이민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BC주 기술 이민입니다. BC주 주정부 이민은 기술 이민과 사업 이민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기술 이민은 숙련직 이민, 비숙련직 이민, 의료 이민 등으로 세분화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요. 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어떤 곳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BC주는 캐나다 서부에 있는 주로 태평양 연안과 맞닿아 있어서 기후가 온화하고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가장 큰 도시는 밴쿠버와 주도는 빅토리아입니다. 네, 기후도 좋고 또 큰 도시도 많고 뭔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곳일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농업, 수산업, 서비스업, 제조업, 가공업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천연가스와 석탄, 구리 등이 많이 생산되어 광업도 발달해 있습니다. 네, 이 밴쿠버를 캐나다의 수도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왠지 이민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해서 자연 환경이 세계 최고라고 일컫고 있죠. 연령별로 폭넓게 선호받는 특별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민 희망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BC, PMP, 기술 이민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6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숙련직 이민입니다. 스킬드 워커 스트림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비숙련직 이민, 엔트리 세미 스킬드 워커 스트림, 그리고 세 번째, 유학 후 이민, 인터내셔널 그래주에이트 스트림, 네 번째, 석박사 유학 후 이민, 인터내셔널 포스트 그레이드 스트림, 다섯 번째, 의료 이민으로 헬스케어 프로페셔널 스트림, 여섯 번째, IT 이민으로 BC 테크라고 합니다. 네, 6가지 기술 이민의 신청 조건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숙련직 이민을 살펴보면요. 풀타임 잡업화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최근 10년 내에 2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NOC 티어에 0, 1, 2, 3 직업군에 속해야 하고 언어 성적은 CLB 4 이상이어야 하고 정착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에 명시된 해당 직종의 BC주 급여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캐나다 안에서의 경력이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해외 경력도 인정됩니다. 오, 자국에서의 경력이 인정되니까 뭔가 이민 와서 다른 일을 해야 하거나 그런 부담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영주권을 보장받고 입국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 티어 0, 1, 2, 3 직업군 어떤 직업인가요? 제로 직군은 관리직으로 해당이 됩니다. 대표나 디렉터급이죠. 그다음에 원 레벨은 대학 학위와 고급 훈련이 필요한 직업으로 의사나 엔지니어 전문직에 해당합니다. 2 레벨은 고교 졸업 후에 훈련이 필요한 직업, 전기기사나 조리사 등이 대표적인 직업군이고요. 세 번째, 고등학교 교육과 짧은 훈련이 필요한 직업, 자격증이 필요한 군으로 셰프나 제빵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훈련이 단순하거나 적은 이 티어 4, 5를 제외해서는 이 대부분의 직업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숙련직으로 기술직과 기능직 직군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다면 정착 자금은 얼마나 되나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25,500불 정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비숙련직 이민으로
엔트리 세미 스킬드 워커 스트림을 설명을 드리면요. 네. BC주 각 지역에서 관광, 숙박업, 식품 가공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필요한 사항은 풀타임 잡업허가 역시 있어야 하고요. 해당 분야에서 9개월 이상의 캐나다 풀타임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관광이나 숙박업, 장거리 트럭 운송, 식품 가공 산업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이 해당합니다. 언어 성적은 CLB4 이상이고요. 학력은 고졸 이상이고 역시 정착 자격 필요하고 근로계약에 명시된 해당 직종의 비시주 급여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네, 숙련직 이민은 이 캐나다 내 경력이 없어도 됐는데 비숙련직 이민은 캐나다 내 경력이 9개월 이상 필요한 게 조금 신기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직업도 BC주가 지정한 직종에 속해야 하는 건데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BC주는 교육, 관광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이 많죠. 그래서 호텔 숙박업이나 요식업 쪽에 지원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숙련직의 자업보다는 비숙련직의 자업포가 단순 업무로 육체노동이 많은 직업군이기 때문에 수량은 좀 적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유학부 이민과 석박사 유학부 이민 이 두 카테고리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바첼러 BA라고 하죠. 스트림이 있었고 또 마스터 디그리 스트림도 시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 부분에 대한 스트림이 독립이 되어 있어서 신청 조건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석박사 이민은 특정 전공과 학교가 한정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전공에 상관없이 이민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언어 성적 기준이 높아져서 석박사인 경우는 CLB 8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사인 경우는 최근 3년 이내에 캐나다 내의 대학을 졸업하고 풀타임 작업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석사이민은 최근 3년 이내 비주주 대학 석사 졸업 자격증과 1년 이상의 풀타임 작업허가 있어야 하고요. 박사이민은 작업허가 없이 학위만 취득하면 바로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 이 석사 이민은 BC주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그럼 박사 이민은 어떤가요? 석사, 박사 모두 BC주 공인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유학생 이민은 학사, 석사, 박사 이민 세 가지인데 다른 이민보다 신청 조건이 좀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국제 유학생을 유치하고 고학력 인재를 뽑기 위한 BC주 정부의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학사, 석사 이민은 잡오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박사 이민은 학위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학사와 석사는 잡오퍼가 필요하고 박사인 경우는 잡오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학사, 석사, 박사 이민도 정착 자금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정착 자금은 필요하고 가족 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의민을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 프로페셔널 스트림이라고 하죠. 풀타임 잡업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력 증빙이 필수가 아닙니다. 단 분야별로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언어 성적은 CLB4 이상이고요. 학력 제한이 없고 정착 자금은 필요합니다. 네, 의료 전문가를 뽑는데 경력을 안 본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네, 경력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점수제 선발이기 때문에 경력 점수가 반영된다고 보셔야 해서 사실은 신청 자격에는 경력 점수가 필요하지 않지만 합격자의 등수에 들기 위해서는 경력 점수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경력이 중요한 거긴 한데 학력 제한이 없다는 것도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네, 의료 인력을 유치할 정책으로 고용주 자법화가 매우 중요한데요. 점수 경쟁을 통해서 역시 선발하기 때문에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고득점을 받지 못하면 선발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착자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역시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25,500불 정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IT 이민을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의 풀타임 잡업화가 필요하고요. 헬스케어 쪽과 마찬가지로 경력 조건이 필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어 성적은 CLB4 이상이고요. 학력 제한이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BC 주정부에서 지정한 29개 테크니컬 직업군에 반드시 해당해야 합니다. 뭔가 이민에 있어서 IT 이민이 따로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캐나다 역시 대세이고요. BC주 또한 IT 기술 인력 유치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해외 경력도 그럼 인정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정부가 지정한 29개 직업군에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NOC 20012 정보 시스템 분석가 및 컨설턴트, 그다음에 NOC 21211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및 디자이너, NOC 21231 전자공학 기술자와 기술자, NOC 2220 사용자 지원 기술자, NOC 73300 통신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자 등이 대표적인 직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IT 이민은 정착자금 증빙 안 해도 되는지 또 궁금해요. 정착자금은 모든 카테고리에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BC, PMP 기술 이민 신청 절차 어떻게 되나요? 크게 5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그리고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프로필 생성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민 접수가 e-파일링 포털을 통해서 신청이 되고요. 네 번째 주정부 심사 후에 승인이 납니다. 그리고 5번째 연방정부의 서류 이관이 되어 연방이민 수속이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영주권 승인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럼 수속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주정부 이민 합격 심사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연방 심사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네. 그럼 BC, PMP 기술 이민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PC주에 숙련직과 비숙련직이 있는데, 숙련직의 잡업화나 그리고 일하실 수 있는 직업군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숙련직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셔야 하고요. IT 분야와 의료 분야는 특히 2개 직군을 각각 따로 선발을 하는 이민 선발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와 의료 분야 쪽이 경쟁력이 비교적 점수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진짜 IT와 의료 분야 경력자들은 BC주 기술 이민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캐나다 이민 지원자가 이제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BC주 역시 지원자가 많아서 경쟁이 매우 심합니다. 점수가 조금씩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럼 BC주 이민도 점수제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타주와 마찬가지로 EOI라는 점수제 선발을 시행 중에 있고요. 준비된 서류와 함께 EOI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시고, 주정부에서는 그 EOI 신청서를 보고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자격을 갖춘 이민자만 받겠다라는 의미 같네요.
자, 그렇다면 BCPNP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와 22세 미만 미혼 자녀는 동반 체류가 가능하고요. 자녀가 무상교육을 받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두 번째, 배우자는 오픈워킹 퍼밋을 받아서 캐나다 내에서 회사나 지역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 역시 누리게 됩니다. 네. 끝으로 그럼 BCPNP 기술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원하시는 분은 자신이 어느 이민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지원할 것인가 잘 숙지하시고 어느 항목에서 본인이 점수가 부족한지 파악하시고 부족한 점수를 채워서 합격 가능 점수에 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보포 점수나 급여 점수, 경력 점수 등이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어닷컴 세계의 비자. 오늘은 캐나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중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 이민, BCPNP 기술 이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은 투어닷컴의 다른 영상들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투어닷컴은 한국이나 해외 거주를 위해서 비자가 필요하신 분과 비자 스폰을 해주실 분을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상담 필요하시면 투어닷컴으로 연락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